지상권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출을 제외하고 이제 지상권 설정은 뭐 송저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금융기관 대출을 해주고 땅에 그 다른 그 지상의 소유권이 있어서 그거를 충돌을 예방하려고 지금 권리 충돌을 예방하려고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존속 기간입니다. 지상권은 존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속 기간에 맞춰서 이제 지상권의 소멸 여부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그 연한이 긴 거는 석초, 그러니까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수목을 소유하는 목적일 때는 30년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30년이 이제 지나면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소멸은 30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그 중요시한 게 뭐냐면, 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이제 경매상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 매각 물권 명세서에 지상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대해서 거기 그 이제 물권 명세서를 잘 보셨다가 물권 명세서에 나온 그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 명세서를 확인해 봐라. 물권 명세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지상권이 성립이 되더라도 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성립되더라도 존속 기간이 짧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30년에서 계산해 봤더니 한 10년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이제 10년 후에는 지상권 소멸한다 했을 때에는 존속 기간이 짧으면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싼 값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성립된 물건은 최소한 40%의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낙찰을 받으면 이제 그 땅이 이제 그 오래 묵혀 있기 때문에 지료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만약 그 땅을 좀 빨리 사용하시려면 지상권이 연한이 짧은 거일수록,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니까 그 물건을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지상권의 효력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그러니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에 사용하는 권리를 갖고, 지상권의 대가로 지료를 약정했다면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약정한 지료는 2년 이상 연체할 경우나 지상권 설정자가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건물이 이제 어떻게 돼요? 화재나 멸실이 돼버리면 지상권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화재나 멸실. 화재나 멸실이 된 경우에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상권자에게 지상 및 철거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지상권자에게 지상 및 철거 및 토지 반환 소송을 통하여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상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합니다. 이렇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요, 지상물을 수거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갱신계약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좀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갱신을 하게 되죠. 약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약정에서 하는 겁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갱신을 청구하는데 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에 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되느냐?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주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의의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이제 당사자 쌍방 계약에 의하지 않고 당연히 설립되는 지상권입니다. 성립되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거죠. 뭐 경매를 통하든 매매를 통하든, 이렇게 집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A, 토지 소유가 B예요. 이럴 때는 지상권이 안 되지만, 건물 소유자가 A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A일 때, 토지 소유자가 A일 때, 잠깐만요. 건물 소유자가 A, 토지 소유가 A일 때 경매로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B, 이 타블렛이 아직 숙달이 안 돼갖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A고요. 토지 소유자가 A입니다. 근데 경매로 매각이 됐습니다. 경매 매각이 돼서 어떻게 바뀌느냐? 건물 소유자는 A가 되고요. 토지 소유는 B가 됐을 때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예, 성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B는 A의 지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A의 지상권을 인수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지상권 등기가 안 된 지상권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규율하는 지상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법정 지상권은 당사자 계약에 의지 않고 법률 기준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중에 어느 한쪽만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 달라지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인데요. 법정 지상권 성립되는 어떤 것이냐? 토지나 건물 중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돼요. 그다음에 경매 진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등기를 하고 토지 소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 담보 등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권의 실행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